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8월 2일 오후 10시 1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여러분과 지금 거의 처음 같이 보는 거예요. 네, 보이죠? 디지털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코인이파이 8,500만 달러 인수.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특별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제 플랫폼,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거를요, 8,500만 달러에 누가 인수했대요. 인수를 했다는 소리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 앞으로 사업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투자를 했다. 누군가가 샀다. 호재, 악재, 호재.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드디어 출시하네요. 이것도 호재. 미국 최고 기업 마라톤 디지털 비트 메인 최고기 3만 대 매입. 이런 거 여러분. 이 엔트마이너 S19J 같은 경우 3만 대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너치요? 1억 2,100만 달러로치. 엄청난 거죠. 그럼 이거를 왜 사요? 그리고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품 출하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요. 내년이거든. 내년. 지금부터 한 6개월 이상. 6개월이 뭐예요? 7, 8개월 남은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즌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채굴 업체가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매를 할까요? 얘네들이 구매를 해갖고 상반기에 출하가 되면요, 설치하는 데도 몇 개월 걸리거든요. 설치하고 기반을 만들고 세팅하는 데도 거의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지금 1년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1년 뒤에 수익률이 충분히 나온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데서 뭐 저희보다 멍청할 거예요, 이분들이요.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보고, 이 정도면 고래급이에요. 고래급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채굴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NFT는 뭐 요즘 최근에 계속 투자 계속 들어온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요. 또 뭐래요? 또 카난, 여기는 비트메인이죠. 비트메인은 우지안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채굴기 업체고요. 그리고 카난이라고 하는, 여기도 중국에는 채굴 업체인가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채굴기를 또 만들었어요. 새로운 신종이 나온다는 소리는 채굴기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다음 기사. 바이낸스, 뭐 거래페어 제거, 이오스, TUSD 등 뭐. 아무튼 이게 여러분 이오스 뭐 상폐된다 얘긴데요. 여기 마켓에서만 나가는 거지 실제로 USD 마켓이나 BTC 마켓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거래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오스 악재 아니에요, 이거요. 그냥 이거고 퍼드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채굴 수익 1년 이래 최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에 지금 수익률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막 투자하는 겁니다. 1년 뒤에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코인 시장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12월 31일 만기 행상가 14만 20만 달러 쿨옵션 대규모 주문 발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쿨옵션은 여러분 그러니까 선물에는, 옵션에는 쿨옵션과 풋옵션이 있어요. 쿨옵션은 미리 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14만 달러와 2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이 14만 달러나 20만 달러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쿨옵션에 대한 대규모 주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대박인 거예요. 12월 30일이면 연말까지 뭐 14만 달러, 20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고래 보유량 비중 11주 중 최고. 이더리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더리움 고래들이요, 지금 이더리움 물량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200만원 초반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계속 늘어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300만원 가까이 다 갔죠. 이번에 혹시라도 뭐 오늘 내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시면요, 큰 돈 투자하시는 분들, 뭐 소액은 상관없으시고요,
몇 억대 또는 몇 천만 원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꼭 잡아 놓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김치들 코인들처럼 몇백 프로만 올라가지 못했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네, 칠레 거래소 자산 이체 시 안면 인식 인증 의무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데이터 BTC 활성 주소 지난 한 주간 30% 증가. 이것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도 어저께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BTC 활성 주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개인 지갑,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개인 지갑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거래소 지갑을 사용을 하시죠.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저처럼 오래된 고인물들은요 대부분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래소를 못 믿어요. 거래소에서 해킹당하고 그러면요 출금도 안 되고요 물량이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꼭 거래할 코인 아니면은 개인 지갑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던 지갑들이 입출금 내역이 없으면 죽은 지갑이라 하거든요. 근데 최근 한 주 동안에 약 30% 죽어있던 지갑들의 30% 이상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소리는 입금 또는 출금이 됐다는 소리예요. 뭔가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코인들이 이제 조만간 움직일 거라는 거 보여주는 건데, 움직일 거라는 거를 위로든 아래든.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평균 블록 생성 시간 9분대로 감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들은요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이 있어요. 블록은요 그냥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뭐냐, 이 데이터 처리를 하잖아요.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블록 단위로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모든 암호화폐는요. 그러면 9분마다, 쉽게 말해서 9분대로 감소했다는 소리는 9분마다 버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버스가. 근데 이게 뭐 9분이 될 때도 있고 1시간 될 때도 있고 뭐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막 달라져요. 근데 현재 9분대라는 소리는 비트코인의 거래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송을 했을 때 빠르면 9분대 안에 9분 안에 전송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얘는 늦으면 뭐 하루 이틀도 걸려요 원래는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상식 알려드릴게요. 버스, 이게 버스라고 말씀드렸죠. 버스마다 그럼 정원이 있겠죠. 만약에 50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죠. 50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블록체인은요 좀 재미있는 룰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탈 때 줄을 쓰면은 순서대로 올라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아요. 버스비를 많이 낸 놈 순서대로 갑니다. 50명에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9분대에 지금 버스 한 대가 출발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은 5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50번째 안으로 내가 그 입장료를, 쉽게 말해 탑승료를 비싸게 낸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왔는데도 계속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주면요 나는 출발 못해요. 이틀이고 3일이고 출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스비라고 하거든요. 가스비. 그래서 가스비를 높게 측정하면 빨리 보낼 수 있고요, 가스비를 적게 넣으면 늦게 출발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늦게 그 가스비를, 쉽게 말해 버스비를 조금 내도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래량이 없으면 버스가 빈 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1원만 내고도 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금융이 가상자산, 금융자산 아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금융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편입이 돼야 되는데 편입 자체가 안 됐잖아요. 관련된 뭐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바보인 거예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윤창위원의 질문에 질의응답에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당연한 거죠.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이런 질문한 사람도 웃기고요. 답변한 것도 당연한 질문.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퍼드로 작용을 하죠. 오늘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쓸모없는 질문이었다. 네, 세계 최대 석유 생산업체 사우디 아람코 비트코인 채굴 진출 사실 무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봐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사실 무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렇게 생각하네요. 투자를 하든 말든 관심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뉴스들도 있네요. 판테라 캐피탈에서요 CEO가 뭐라고 했다고 10년에 비트코인은 70만 달러 간대요. 70만 달러 가면은 한 8억이에요 9억이에요.
예,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은요 앞으로 계속 가격이 상승할 거다,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주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무슨 캐피탈, 무슨 투자자 대표라는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앞으로 우상향할 거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러시아 핀테크 전문가, 예,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핀테크 전문가도 코인 전문가도 전문가는 없어요. 일단 전문가가 붙으면 그냥 어그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 아닙니다. 2025년 임명성 기반 암호화폐 사라질 거. 임명성 암호화폐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 주식하고 코인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인 같은 경우는 누가 뭘 샀는지 누가 뭘 팔았는지가 실시간으로 모두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숨겨지는 코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크코인이라고 하거든요. 뭐 코모도 같은 경우가 다크코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업비트에서도 지금 상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트캐시라든지 몇몇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요, 거래소에서는 사라질 가능성은 커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예, 거래소에서는 사라지지만 절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가치가 남아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범죄 쪽, 예, 이런 약간 암흑계 돈들, 예, 검은 돈들이랑 또 비트코인하고도요 또 연관이, 예,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예, 뭐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세요. 네온콩 증시 상장자 타임 유니버셜 자회사통에 12,000개의 파일을 매일, 그러니까 파일코인을 말하는 거죠. 예, 요거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안 그래도 저한테 뭐 DM이라든지 이메일이 많이 와요. 오뽀님 파일코인 투자해도 돼요? 예, 일단 파일코인은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해도 돼요. 오뽀님 근데 파일코인 채굴기 투자해도 돼요? 네,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왜 뭐가 문제인지 설명드릴게요. 파일코인 채굴기를 하는 다단계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다단계 업체들이 파일코인 채굴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파일코인에 소속되어 있는 재단이라고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요. 왜? 파일코인은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합니다. 그건 다 맞아요, 사실이니까. 근데 채굴은 별개의 얘기거든요. 채굴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거죠. 나는 파일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파일코인을 채굴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아까 보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체들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돼요. 그럼 그 수천 개, 수만 개 그 채굴 업체들이 비트코인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코인에 대해서 인식 못 하시는 분들이 파일코인을 채굴을 한다 그러면 파일코인은 좋은 코인이고 믿을 수 있는 재단이니까 이 채굴 업체에 나도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고요. 다단계 원리 모르세요? 다단계 원리? 내가 사면은 내 위에는 누군가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수익을 위해서 다 빼먹어 가는데 나한테 돌아올 수익이 뭐가 있다고요. 다단계는 결국은 초반에 들어가고 초반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핏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채굴 절대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많았다니까요.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많았는데, 예, 비트코인 채굴 업체는 이제 많이 빠지고 이제 최근에 파일코인 가지고 다단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인분들이 많이 하라고 막 요청을 할 거예요. 막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돈 번다. 예, 지인만 하라고 하세요, 제발. 그 지인은요, 예,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피 빨아먹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지인분들에 대해서 방어 한번, 그 실드 한번 쳐드릴게요. 그럼 그 지인들이 무슨 소리냐, 나하고는 정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다 라고 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런 다단계 피해자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분들을 소개시켜준 가족들, 심지어는 부모님이 뭐 자기 아들 딸들한테, 예, 뭐 먼저 유산 상속한다 하면서 땅 팔고 집 팔아서, 예, 코인 채굴기 사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요, 그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믿고 하신 거예요. 예, 나를 소개시켜 주신 분도 피해자입니다. 예, 본인이 피해보고 있다는 걸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서로 욕할 필요도 없고요. 예, 서로 안 하는 게 장땡입니다. 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요 재밌는 게 나왔네요. 미국 인프라법 개정안, 암호화폐 기업 과세 대상 축소,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포함 안 될 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금이, 저도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면요 세금을 내죠. 22%.
근데 채굴에서 수익이 나면요. 네, 내가 뭐 오버스를 채굴을 하던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던 리플을 채굴을 하던 채굴을 했을 때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수익은 어떻게 잡냐는 거죠. 예,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하는 건 어차피 현재까지 나온 법안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날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보다 올라간 거에 대해서 22%를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 채굴로 받은 거는 그 기준점이 없잖아요. 예, 채굴에 대한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갈 거냐 뭘로 들어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채굴자나 노드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일단은 세금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국내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채굴도 하고 있고 노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네. 또 우지안이 만든 매트릭 스포트 1억 달러 투자였지. 이것도 뭐라고요? 그냥 투자 받았다는 거 1억 달러를. 근데 누가요? 우지안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채굴기 미국, 일본, 그 중국 최고의 채굴업체 비트메인의 대표였어요. 근데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현재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매트릭 스포트라는. 근데 여기에 1억 달러 투자했다는 거예요. 예, 우지안 중국에서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넥슨 창업자 김정주 씨가 뭐 한다고요? 암호화폐 투자할 때요. 투자한대요. 예, 넥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계속 투자한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넥슨이 바보일까요? 예, 투자 전문가들입니다. 예, 이더리움 입금 컨트랙트에 6.48만 달러. 예, 이것도 이거예요. 예, 이더리움 2.0은요. 예, 지금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채굴이 이제 포스 지분 증명 방식을 바뀐다고 하죠. 요거에 대해서 미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더리움 여러분 계속 투자하셔야 돼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시총 분명히 앞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FTX 제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래 업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10만 달러 상당의 BTC 제공 이벤트를 하고 있대요. 저는 아직 FTX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 트레이더가요. BTC는 바닥 찍었다. 현물 매집 타이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함에 따라 단기 강세가 전방된다. 예, 저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요. 예, 하락보다는 상승 보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뭐 우리 공포지수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계속 공포. 근데 지금 뭐예요? 중립으로 변화가 됐죠. 예, 추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거죠. 예. 가상자산 거래, 외국인 법인 등 거래에 제한 완화 검토. 지금 국내에서는요,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거래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완화하겠다. 예,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예,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던 예, 정부가요,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예, 상당히 유리한 이렇게 법안들로 계속 예, 바뀌고 있어요. 예. 그 규제들이요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예, 상당히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 상원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프라법 암호화폐 기업 과세 기술 이해 못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요 탈중앙화 되어 있잖아요. 규제에 대해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일한 규제를 가지고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이거를 규제를 하면은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규제할 수 있는 것도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 쉽게 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국가에서 규제를 할 수 있고 세금도 매길 수 있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디파이처럼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는요 일단 법인도 없고 주체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네, 계좌를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 건지도 모르고 어디 나라 사람인 건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과세를 할 거면 그런 거에 맞게 과세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규제 당국에서는 그런 기술을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미국 상원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꼬집은 거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도 나온 얘기가 해외 거래소도 국내에서 거래 못하게 하겠다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 하면은 못하냐고요. 일단은 바이낸스를 막는다고 칩시다. 바이낸스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가입할 때 써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지갑이 한국 지갑인지 미국 지갑인지 일본 지갑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개인 지갑에서 그쪽으로 전송시키면 그거 자체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보냈는지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거기서 거래하다가 내 개인 지갑으로 보내놨다가 그거 가지고 조금씩 팔아갖고 수익을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막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제발 인프라법을 만들 때는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제발 좀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브라질 최고 사업자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최고 관심 보여. 예, 계속 채굴에 여러분 계속 돈 많은 사람들 투자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지금 채굴업자 수익이요 지금 반등하고 있대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특별한 뉴스들 없습니다. 네, 오늘 뉴스도 보시면 여러분 호재예요, 악재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비트코인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자리가 반등한다면 크게 반등하는 자리고 하락을 한다면 크게 하락하는 자리다. 하락을 한다면 다시 하락장이 오는 거고 상승한다면 상승장에 돌입을 한다. 그러면 차트에서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그 부가적인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된다. 다른 지표들 가운데서는 현재 시장에서 누가 투자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는 거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오늘 역시도 호재도를 넘쳐나죠. 오늘 하루 동안 올라온 뉴스일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계속 뉴스 브리핑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바뀌어요. 매번 업체들은 바뀌어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채굴업체에 큰 돈을 투자를 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에 매집을 하고 있다.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이 과연 끝날 시간인가? 끝날 시장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부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투자를 해서 이 시장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것인가? 그런 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올라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고요. 오늘 저의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다시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프였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